여러분, 오늘은 부엌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재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손끝에 남는 향,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 그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우리 삶의 향이죠. 그 중심엔 언제나 마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부엌 바닥엔 신문지가 깔리고 그 위엔 하얀 마늘망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어머니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마늘을 까셨고 그 손끝의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번졌습니다. 그 향은 단순히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던 약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좋다고 해서 챙겨 먹었는데 속이 쓰리고 냄새가 강해서 꺼리는 분들도 많아졌죠. 좋은 음식이 왜 불편한 음식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마늘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둘째, 생마늘과 익힌 마늘의 차이는 무엇인지. 셋째, 시니어에게 좋은 마늘의 황금 조합 6가지. 그리고 넷째, 마늘을 먹고도 속이 편한 생활 습관까지.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매일 밥상 위에 올리던 마늘 한 쪽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겁니다. 어쩌면 잊고 지냈던 그 마늘 냄새가 다시 반가워질지도 몰라요. 첫째, 마늘의 성분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준 약이라 불렸죠. 작은 한 쪽 속에 담긴 힘이 참 대단합니다. 다른 어떤 재료보다 강한 향, 그 속엔 몸을 깨우고 보호하는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칼로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퍼지는 그 향기. 사실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몸속에 지금부터 정화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늘은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진짜 힘을 냅니다. 그때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만들어지죠. 옛 어르신들이 마늘 먹으면 피가 돈다고 하셨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그냥 옛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느낀 지혜였습니다. 피가 잘 돌면 손끝이 따뜻하고 몸이 금세 회복되죠. 하지만 피가 막히면 몸이 무겁고 손끝이 차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싼 보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에 마늘 한 쪽, 그게 답일 수 있죠. 마늘은 피가 도는 길을 열어주고 몸의 열기를 되살리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늘을 통째로 삼키면 그 좋은 힘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져서, 으깨서 공기와 만나야 몸에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손이 간 만큼 마늘은 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성분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늘의 향 속에는 자극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도 있죠. 그럴 땐 억지로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부드럽게 바꿔주는 게 현명합니다. 마늘은 불에 약하지만 너무 센 불만 피하면 좋은 성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센 불은 향만 남기고 속을 태워버리지만 약한 불은 향을 살리고 속을 달래줍니다. 마치 인생처럼 천천히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생도 너무 익힘도 아닌 그 중간. 그 균형만 잘 맞춰도 마늘은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감각, 그건 세월을 겪어온 시니어 세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혜 아닐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생마늘과 익힌 마늘의 차이와 섭취법. 생마늘은 빠릅니다. 몸의 균을 없애고 피가 깨끗하게 돌게 하며 기운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향이 강한 만큼 효과도 즉각적이죠. 하지만 그 강한 힘이 위나 장이 약한 분들에겐 자극이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생마늘은 식후나 식사 중간에 조금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반면 익힌 마늘은 그 반대예요. 향은 부드럽고 자극이 덜하며 작용은 느리지만 오래갑니다. 몸의 순환을 천천히 돕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즉, 생마늘은 빠른 불 같고 익힌 마늘은 은은한 불과 같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힘을 주고 하나는 천천히 회복시키는 힘을 주죠.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인 날엔 생마늘을,
위가 예민하거나 속이 부담스러운 날엔 익힌 마늘을 드세요. 그날의 몸 컨디션이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알아봅시다. 못 꿀 땐 약한 불로 천천히. 센 불은 향만 남기고 좋은 성분을 태워버립니다. 약한 불에서 살살 볶으면 향은 깊고 속은 편안해지죠. 그때 부엌 안에 퍼지는 냄새는 마음을 풀어주는 향이에요. 찔 땐 껍질째로. 껍질이 수분을 잡아줘서 단맛이 살아나고 자극이 줄어듭니다. 껍질째 찐 마늘은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죠. 기름에 우리기. 올리브 기름이나 들기름에 약한 불로 천천히 우리면 마늘의 향과 성분이 기름 속에 스며듭니다. 그 기름을 밥 위에 한 숟가락 뿌리거나 국에 한 방울 넣어보세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조리만 달리해도 같은 마늘이 전혀 다른 약이 됩니다. 마늘은 방법 하나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옛 어머니들은 마늘은 마음 달래듯 익혀야 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늘이 혼자 있을 땐 강하지만 다른 재료를 만나면 부드럽고 더 강해집니다. 마치 사람 사이처럼요. 이제부터는 마늘이 다른 재료와 만나 진짜 약이 되는 순간 그 황금 조합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시니어에게 좋은 마늘의 황금 조합 6가지. 마늘은 혼자서도 강하지만 다른 재료를 만나면 전혀 다른 힘을 냅니다. 자극은 줄고 효과는 커지고 맛은 부드러워지죠. 그건 마치 사람 관계처럼요. 혼자일 땐 까칠하지만 함께할 땐 따뜻해지는 것. 지금부터 6가지 황금 조합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맛의 조합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자연의 공식입니다. 1. 마늘과 올리브 기름, 피를 부드럽게 하는 조합. 이 두 재료는 피의 기를 닦아주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마늘 속 좋은 성분이 몸속 깊이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피가 잘 돌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식후의 무거움도 가벼워집니다. 팬에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보세요. 거품이 일기 시작할 때 불을 끄고 그대로 식힙니다. 그 기름을 밥 위에 한 숟가락, 샐러드에 한 방울만 뿌려도 충분해요. 향이 남고 그 향이 몸속 순환을 깨웁니다. 기름이 아니라 향으로 약을 먹는 셈이죠. 2. 마늘과 양파, 피를 맑게 하는 조합. 이 둘은 향이 강해서 처음엔 서로 부딪힐 것 같지만 익히면 오히려 단맛이 배가 됩니다. 마늘은 피의 길을 열고 양파는 그 길을 깨끗이 닦아주죠.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투명해질 때까지만 살짝 볶는 게 좋아요. 그때 퍼지는 향은 피가 도는 냄새예요. 양파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덮어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국 두 재료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거죠. 이 조합은 얼굴이 자주 붓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몸속 순환이 편안해지고 밤에 다리가 덜 저리게 돼요. 3. 마늘과 두부, 속을 편하게 하는 조합. 이건 속이 약한 분들에게 최고의 조합이에요. 두부의 부드러움이 마늘의 자극을 감싸주고 단백질이 몸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팬에 마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보세요. 간장 반 숟가락, 들기름 반 숟가락, 깨를 조금 뿌리면 완성입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건 매운 향이 아니라 따뜻한 고소함이에요. 속이 불편할 때 이 조합은 약보다 먼저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4. 마늘과 생선, 기억력과 피순환을 돕는 조합. 생선의 좋은 기름은 머리를 맑게 하고 마늘의 향은 그 기름이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서로의 약점을 덮고 장점을 살려주는 친구 같은 관계죠.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꽁치를 추천합니다. 굽기 전에 마늘 기름을 살짝 발라보세요. 비린내가 사라지고 향은 고소하게 살아납니다. 하루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의 무거움이 가벼워질 거예요. 기억이 또렷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5. 마늘과 버섯, 피로를 풀고 몸의 힘을 지키는 조합. 버섯은 산의 고기라 불립니다. 몸의 기운을 채우고 피로를 덜어주는 성분이 많죠.
여기에 마늘이 더해지면 그 힘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표고든 느타리든 새송이든 상관없습니다. 버섯을 자른 뒤 마늘 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향이 퍼질 만큼만 볶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조합은 피로가 쌓였을 때 몸이 늘어지는 날에 특히 좋아요. 한 입 먹으면 몸 안쪽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6. 마늘과 토마토, 세포를 젊게 하는 조합. 토마토의 붉은빛은 피로를 덜어주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늘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2배가 되죠. 토마토를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다진 마늘을 넣어 올리브 기름에 천천히 볶아보세요. 신맛이 줄고 부드러운 단맛이 남습니다. 이건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손발이 차고 피곤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몸속 순환이 활발해지고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 6가지 조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오래갑니다. 하루 한 끼, 밥상 위에 마늘 한 쪽이 몸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넷째, 마늘을 먹고도 속이 편한 생활 습관. 마늘은 아무리 좋아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가 예민하거나 하루 3끼를 일정하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침엔 공복 금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세요.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가 자극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구운 마늘 한 쪽이면 충분해요. 점심엔 마늘기름 한 숟가락. 볶음이나 무침에 넣으면 피로가 덜하고 오후에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기름 속 향성분이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이죠. 저녁엔 구운 마늘 한 쪽으로 마무리하세요. 하루 생마늘은 2쪽, 익힌 마늘은 4쪽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위나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냄새가 걱정되면 우유, 사과, 레몬즙을 함께 드세요. 우유의 지방이 냄새를 감싸고 사과의 신맛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레몬은 마늘의 향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마늘의 좋은 성분이 노폐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마늘을 매일 먹어도 속이 편하고 냄새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결론, 익숙함이 약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어릴 적 부엌의 기억이 나시죠? 양은 대야 속에 쌓인 마늘망, 도마 위에서 칼에 눌려 터지던 마늘 한 쪽. 그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던 냄새였죠. 이제 그 마늘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됩니다.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오래 먹는 음식. 그게 바로 마늘이에요. 하루 2쪽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저녁 그 익숙한 마늘을 다시 꺼내보세요. 익숙한 향 속에서 몸이 편안해질 거예요. 익숙함이 약이 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마늘 활용법이나 추억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